안녕하세요. 김수영 기술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올려드릴 영상, 네, 동절기 대비, 네, 국토교통부 등, 네, 정부기관 합동점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은 네, 2021년 11월 9일입니다. 네, 국토교통부 네, 보도자료를 보니까 11월 9일부터 네, 공휴일, 휴일 빼고 순수하게 평일 근무 워킹데이로 해서 30일간 약 3,080개 현장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이러한 점검이 시작이 되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게 또 2018년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국토교통부 등 점검 뭐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규모가 작은 현장들은 전혀 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그때 9월 달부터 소규모 건설 현장 점검이 시작됐었고 약 2, 3개월 정도 국토관리청 등 대대적으로 점검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현장들이 당시에는 벌점 항목으로 시험 장비 및 시험실 미확보 등으로 해서 사유로 그 벌점 3점을 부과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소문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이제 규모가 좀 작은 현장들의 건설 회사님 대표님이나 현장 소장님들이 이제 이거 이렇게 가도 가만히 그냥 수급 받고 대비 안 하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시게 되겠죠. 또 2018년도 19년 무렵에는 제가 건설산업교육원 등 전국의 이제 그 교육기관들이 있죠.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에서 제가 품질 관리 쪽으로 해서는 실무 쪽으로 해서는 제가 강의를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저 말고 다른 교수님 계시는데 이제 그 교수님은 주로 이제 이론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실무적인 부분으로 해서는 그 제가 이제 뭐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 이 현업에 있었고 또 이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도 이제 건설기술인 대상으로 해서 그 품질관리 실무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 당시에 정말 저한테 많은 수강생들이 계시죠? 문의를 했었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 대응 방안을 이제 실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많이 말씀드렸고, 어떻게 해결 방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까지 제시해 드리면 오히려 역으로 이제 저한테 그러면 우리 회사 또는 우리 현장에 대해서 와가지고 방문해서 뭐 컨설팅 좀 해줘라, 지도 점검 해주고 그 실무자들 뭐 품질 실무에 대한 교육까지 좀 요청한다. 이런 형태들의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꽤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죠? 2020년 5월부터 이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품질 시험 계획서 이제 착공 단계에서부터 이제는 그 민간 공사의 경우에도 인허가 기관에서는 그에 대한 시험 계획서에 대해서 그 적정한지 조건부 적정인지 부적정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챙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시 현장들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제가 알기로는 좀 눈에 띄는 정도로 활동을 했던 지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권에서는요. 네, 동절 합동점검 이제 대비 해서 이제 품질 컨설팅이라든지 뭐 시험 장비 임대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고 그 포스팅 된 날 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11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평일 기준 30일간 진행이 되면서 총 3,080개 현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의 현장 점검의 포커싱은 안전과 그 다음에 품질, 시공 이런 형태로 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본부에서는 현장 수를 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70개, 뭐 원주청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LH가 341개 현장이 되겠고요. 한국도로공사가 98개, 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서 10개, 8개, 뭐 제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가 기술자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 점검팀으로는 저는 지금까지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형태로의 이해관계가 없죠.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네, 한국철도공단 190개 현장,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하죠. 그 옛날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죠. 그게 올해부터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140개 현장인데 제일 많죠. 즉 3080개 현장 중에서 2140개라고 하게 되면 대략 몇 퍼센트인가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거의 70%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규모가 작은 현장들이 거의 대다수다. 70%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올해는 폭설시 설화 중 습설이 있고 좀 건조된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설이게 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설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붕괴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눈 오는 거 부지런히 치워야 되죠. 그래서 발생 가능한 가설 구조물 붕괴 사고, 또 겨울철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라고 하죠.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되는 갈탄 질식 사고. 그래서 갈탄 사용, 질식사로 인한 사고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방동제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물같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잘못 그냥 페트병 같은데 물병에다가 옛날에 넣어놓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못하게 되면 또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것들 별로 없는데, 그래서 갈탄 질식 사고 등 예방하기 위해 가설 구조물 공정 진행 현장과 콘크리트 타설 진행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 현장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즉, 골조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겠다. 네, 일산화탄소에 대한 농도 증가하기 때문에 질식사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일산화탄소 농도 체크하는 것도 우리 안전관리자분들은 구비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주요 점검 내용은 구조물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설 구조물 적정 설치 여부,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품질 관리 적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한중 콘크리트라고 하면 이제 항중 콘크리트 관리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고요. 레미콘 공장 점검도 수행을 해야 되겠으며, 또 레미콘 인수할 때 슬럼프 공기랑 염화물에 대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시험 해야 되겠죠, 현장에서. 그리고 온도 체크하고, 한중 콘크리트에 대한 온도 기준은 어떻게 되죠? 네, 5에서 20도씩 기준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공시체 제작하고 양생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즉 시험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시험실이 있어야 되겠고요. 품질관리 기술인이 시험을 할 수 있는 스킬 또한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근무하는 회사처럼 국가공인 품질검사 전문기관에다가 레미콘 품질 시험을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수도권 현장에 꽤 많은 현장들을 계약을 체결했고, 거의 매일 레미콘 품질 시험하러 저희 직원들이 출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레미콘 품질 관리에 대한, 품질 시험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나오는 거겠지만 국토교통부 점검 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하게 되면 보통 안전관리에 대한 벌점 기준은 2점에서 3점 정도가 됩니다. 사고가 났거나 부적합한 사항들이 일단 확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벌점 통보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보통 2에서 3점 정도의 벌점이 부과가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늘 나오는 것처럼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공사 중지, 영업 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검 계획에 대한 부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벌점 예방을 하는 게 제가 늘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점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통보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사항은 뭐죠?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제가 이제 품질적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 현장에 시험실이 있어야 됩니다. 품질 시험 계획서, 사전에 우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는 품질 시험 계획서 승인 받아 놓으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럼 제가 또 하는 용역 중에 있죠. 품질 시험 계획서 작성이 좀 어렵다 하면 요건에 안 맞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시험 장비, 시험실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실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게 교정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열흘에서 2주 정도 장비 납품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부분 제가 강조 드리니까 시험실에 대한 부분은 정말 사전에 한 2주, 3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점검 예정인데 현장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지 현 실태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 저한테 컨설팅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소정의 용역비를 받고서 그래서 제가 가거나 당사 저희 회사에 25년 경력의 그 품질 전문가가 계십니다. 삼성 어디죠? 또 포스코, 두산 여러 큰 대기업 현장에서 25년 경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15년은 국내 현장, 대형 현장이고 10년은 해외 현장입니다. 쿠웨이트, 태국, 베트남. 그래서 해외 프로젝트 경력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심지어는 각종 시공 계획서라든지 퀄리티 플랜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영문으로도 작성해서 납품이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또는 소정의 용역비를 받고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시험 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그냥 오늘 주문하면 내일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해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리고 시험 장비에 대한 보유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제가 유튜브 관련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관련된 사항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주말, 공휴일, 평일, 저녁 시간, 아주 늦은 시간 제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보시는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